What's up guys, 류석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런 컨텐츠인데요, 바로 125cc 바이크 추천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들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바이크 입문을 하고 싶은데 뭐 어떤 바이크를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뭐 이렇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많은 시간 동안 좀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바이크는 관심이 생기고 뭐 면허는 이제 이종 소용이 없고 뭐 원동기 면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운전 면허만 있다든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면허는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매뉴얼 바이크 125cc를 타려면 2종이라도 수동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오토 면허라면은 125cc 중에서도 스쿠터 같은 기어 변속이 없는 모델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우선 이제 125cc로 입문을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바이크를 타고 싶은 마음이 막 충족해. 막 진짜 막 지금 장난 아니야. 막 쩐도 어느 정도 막 준비가 됐어. 막 타고 싶어. 내일이라도 당장. 근데 이거 어떤 바이크를 사야 되는지 그거를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죠. 전 사실 이런 부분에서 크게 공감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타고 싶었던 바이크가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프릴리아 RS 125 2T 바이크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사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공감을 못했다가 지난번에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로드 자전거를 질문을 올렸어요, 인스타에. 막 사람들이 답변이 막 한 100개 이상이 달렸어. 막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거 사야 된다, 뭐 소라급을 사라, 뭐 105급을 사라, 막 이러는데 뭐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막 가격을 봤더니 막 100은 막 그냥 우습게 넘어가. 그때 이제 생각났지. 바이크 입문한 사람도 좀 마찬가지의 생각이 들겠다. 주변에서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데 내가 바이크라는 취미에 들이고 싶은 돈이 예를 들면 뭐 300 정도야. 근데 사람들이 막 500짜리, 막 700짜리 바이크 추천하면 귀에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오지. 그래서 125cc 추천을 해줄 때 좀 감을 좀 잡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많이 알려진 바이크.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바이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이 알려지고 유명하다는 건 그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에 따른 이유가 있는 거죠. 많이 선택되고 출시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성능이나 품질에 증명되어 있는 그런 바이크라는 거죠. 첫 입문을 하고 라이딩을 즐기지 못하고 막 수리하고 뭐 거기에 고생하고 또 정보가 부족해서 막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몰라서 뭐 불안해하고, 특히 입문할 때 매물 구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팔 때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안 팔려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소장용 바이크가 된다면은 이제 기변도 못하고 막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많이 알려진 바이크일수록 신차, 중고 또한 구하기 쉽고, 또 그 다음에 특히나 중고 구할 때 매물이 많을수록 좋은 매물을 선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필터가 되는데, 매물이 얼마 없으면은 뭐 선택이 이제 뭐 매물이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골라봤자 한 대밖에 안 남거나 안 남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구매했는데 그게 폭탄이었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많이 알려진 바이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가격이 비싸지 않은 바이크. 이건 당연하지 싶어요. 이 주제로 궁금하신 분들이 대부분 입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처음부터 이 취미가, 이 바이크란 취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큰 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는 내가 이곳에 이 취미에 돈을 얼만큼 쓰겠다 하는 의지가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고 혹은 값을 하는 그런 바이크가 좋겠죠. 그리고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거는 바이크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또 부품값, 유지 비용 이런 것도 연결이 됩니다. 부품 조달을 얼마나 또 수월한지, 또 AS가 어렵지 않은지, 아니면 수리 비용이, 유지 비용이 비싼 바이크는 우리가 입문을 할 때 힘들고 또 하고 나서도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니까, 또 그러면 이제 쉽게 지쳐가지고 흥미 잃고, 또 즐기는 시간보다는 뭐 잊고 시키는 시간, 정비나 아니면 막 고생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가격이 비싸지 않은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려움, 불편함이 없는 바이크. 요 세 번째 포인트는 어렵거나 불편함이 없는 바이크입니다. 처음 입문을 하는데 막 시트고가 엄청 높거나 아니면은 핸들 위치 때문에 막 자세가 불편하지 않은 바이크가 중요한데, 시트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발 착직성이 안 좋으면 막 자주 넘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바이크는 딱 정립된 상태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이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균형을 딱 유지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균형이 깨졌을 때는 양발 또는 혹은 한쪽 발로 버티는 게 중요한데, 이게 시트고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양발 착지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바이크 다루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죠. 이게 나중에 요령이 생기면은 이제 뭐 시트고의 포용 범위가 넓어지는데, 처음 입문부터 그런 요령이 생기기는 힘들겠죠. 또 자세가 불편하면은 라이딩에 금방 지칩니다. 막 자세가 너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거나 아니면 뭔가 좀 불편하거나 이러면은 이 재미를 느끼기 전에 피로가 먼저 몰려온다면은 이제 금방 내리고 싶고, 또 다시 탈 때 그거 힘든데 또 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어느새 이 바이크란 취미가 저와 자신과 멀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세 번째 어려움이, 불편함이 없는 바이크가 되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정해드리고, 자, 이제부터는 125cc의 대표적인 모델을 살펴보면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바이크가 있겠지만 좀 대표적인 장르를 나눠서, 또 그리고 좀 가능한 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도 큰 무리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바이크들로 설명을 했고, 모든 바이크를 사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와, 125cc 제 바이크 좀 추리고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나 많은 바이크가 있는지 몰랐고, 정말 많은 선택폭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시점으로 9월 시점으로 나와 있는 바이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스타일로 들어갈게요. 자, 레플리카 스타일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동생들 20대 초반의 분들이 이제 바이크 입문하고 싶고, 그리고 스포츠 바이크를 갖고 싶고 하는 그런 열망을 요걸로 좀 약간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는 바이크라고 생각도 들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레플리카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등장하는 바이크는 이 혼다 CBR 125R입니다.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너무나 유명한 바이크죠. 입문용 바이크로도 유명하고, 입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는데도 큰 무리 없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때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신차 가격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중고 시세, 그 다음 시트고, 그 다음에 인지도, AS, 그 다음 난이도가 얼마 되는지, 요거를 이제 제가 별점을 매기고 가격을 책정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난 쉬웠는데 난이도 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이런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잘 이거를 이제 좀 필터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4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고는 워낙에 연식도 다양하고 이제 매물도 많다 보니까 뭐 200 이하도 있을 수 있고 330만 이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바이크가 200에서 330만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뭐 괜찮은 바이크 뭐 이렇게 구입한다면 한 30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트고는 776mm로 이제 뭐 엄청 높거나 엄청 낮거나 하진 않고 딱 적당한 사이즈, 무난한 사이즈로 이제 입문용 바이크로 알려진 만큼 시트고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인지도는 두말할 거 없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혼다 바이크인 만큼 AS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고요. 또 그 다음에 난이도는 한 3개 정도, 매뉴얼 바이크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3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CBR 125R은 요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스즈키 GXX R125입니다.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혼다 CBR 125를 좀 대항할 만한 그런 바이크고,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지금 사진상으로 핸들바의 높이가 조금 더 낮게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되고요. 시트고도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스포티한 그런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또 특징이라면은 이제 ABS가 있습니다. ABS가 있기 때문에 CBR 125보다 안전하게 이 바이크를 모을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 459만원이고요. 중고 가격도 300에서 400으로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가가 이제 300 정도인 거는 이제 연식이 이제 오래된 바이크가 없다 보니까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인지도는 아까 바이크보다는
비해서는 조금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지도는 4개 정도로 했고 AS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난이도는 제가 조금 더 올린 이유는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되다 보니까 입문을 바로 하고 요걸 타면은 그래도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서 저는 난이도를 4개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아프릴리아 RS125입니다. RS4 125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2017년인가요? 그때 다시 나오면서 RS125라는 이름을 다시 따왔어요. 예전 2T 바이크일 때 RS125였다가 4T로 바뀌면서 RS4 125로 바뀌었는데 다시 2T 바이크의 그 명성을 얻고자 RS125의 이름을 얻은 걸로 보이고요. 신차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아프릴리아 수입사가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수입할 때도 이 차가 수입이 될 때 정확한 가격이 나와 있지가 않고, 혹은 제가 지금 검색의 한계로 못 찾았는데, 신차 가격은 미지수인데 중고 가격은 한 370에서 400만, 그럼 신차는 한 450만 이상으로 봐야겠죠. 한 500만 정도 가까이로 보이는데 중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왜냐면은 이 125cc 치고는 좀 고급 파츠들이 많이 쓰였어요. 이제 여기 주조로 되어 있는 이 프레임이라든지 스윙암도 좀 고급 파츠가 많이 쓰이고, 또 이탈리아 브랜드답게 좀 가격 책정도 높고, 또 이 시트를 보면은 마감이라든지 구성품이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좀 많이 보이죠. RS-V4 같은 경우에는 이 명차인데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RS-V4랑 비슷한 외모를 가졌다 보니까 또 그런 맛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좀 비싼 것으로 보이고요. 시트고는 굉장히 높습니다. 820이면은 입문용 치고는 125cc 찌찌 치고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난이도를 4개를 줬고요. AS는 계속 수입사가 바뀌고 이제 이거를 취급하는 이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기 때문에 AS성은 좀 떨어지고, 또 인지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매니아들만 좀 알고 있는 그런 바이크에 속하고요. 125cc 중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별점은 이렇게 인지도는 2개, AS는 하나, 난이도는 4개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바이크는 요거는 이제 약간 개인적으로 넣고 싶어서 넣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문할 때 고려했던 바이크이기도 하고, 야마하에서 나온 125cc 바이크인데 몰랐죠. 이게 있다는 것도 아마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있었습니다. 가격이 신차 가격이 무려 777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은 미들급 중고로 무난하게 구할 수 있는 가격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입문을 하고자 할 때 요거를 타고 싶었어요. 왜냐? 나는 이종 소형이 없고 125cc 중에서 제일 끝판왕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딱 요거를 사고 싶다 이렇게 센터에 말씀드렸더니 다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런 거 살 바에 막 미들급 R6 사라, R1 사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 나 요거 꽂혔거든. 사람들이 꽂히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옵니다. 또 이게 재밌는 게 이게 125cc 치고는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디자인이 정말 이쁘고, 요런 디자인 이렇게 딱 양각으로 또 돌출되어 있어요. 이런 디자인. 그리고 심지어 브렘보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R6에도 들어가지 않는 브렘보 캘리퍼가 이 125cc에 들어갔어요. 약간 좀 변태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모델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게 나왔다가 이제 언젠가부턴가 사라졌죠. 그래서 신차 가격이 777만 원이었고, 정말 운 좋으면 잠수교라든지 아니면은 북악에서 간간히 볼 수 있었던 수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아마 좀 정말 극소수만 타고 있는 바이크라서 중고 가격도 거의 뭐 부르는 게 값이거나 혹은 어느 정도의 시세가 정해지지 않은 게 이 바이크의 좀 특징이고, 시트고도 높고요. 또 그래서 또 인지도는 너무 안 알려져 있어서 별점 하나고요. AS도 잘 되겠지만, 뭐 부품도 수급하면 되겠지만 많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부품이 전국에 이제 많이 안 깔려 있을 거고, 그래서 부품이 야마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AS가 2개로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AS는 참고로 이제 뭐 메이커의 AS성이 아니라 이 바이크의 AS성을 생각하고 제가 책정을 한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난이도는 3개로 줬습니다. 4개 정도 줘야 될 것 같은데 4개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4개로 수정을 하겠고요. 그래서 요 야마하의 125cc 요런 바이크가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이제 소개해드리고 다음 바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릴 장르는 이제 네이키드 바이크입니다. 이제 125cc 중에서도 네이키드 바이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바로 KTM 듀크 125입니다.
이 바이크의 특징이라면은 출력이 굉장히 높아요. 125cc 치고는 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죠? 125cc. 125cc 치고는 출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강한 토크나 아니면 강한 힘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바이크가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포지션이나 이런 것도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제 시트고가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입문을 하실 때 조금 키가 크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요령이 어느 정도 좀 있다, 혹은 125cc 안에서 기변한다 하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차 가격은 좀 가격이 높습니다. 6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중고 가격은 300에서 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도는 이제 별점 3개 정도로 KTM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려진 정도로 볼 수 있고, AS는 별점 2개를 줬습니다. 난이도는 이제 강한 힘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다루기가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서 시트고도 높고 하다 보니까 난이도는 4개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크는 혼다 MXX 125입니다. 요거 빠지면 섭하죠. 125cc에서 추천하는데 요 바이크가 빠졌다면 굉장히 섭합니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처음 입문을 할 때 요거를 많이 거쳐가기도 하고, 혹은 세컨용 바이크로 각광받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넣었고요. 신차 가격은 367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중고는 220에서 한 300만 정도, 조금 더 싼 가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바이크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한 280만 정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트고는 765mm로 났습니다. 765mm 정도면 편안하게 그냥 딱 앉거나 신장 한 160 이상 정도만 돼도, 혹은 150 중반만 돼도 큰 무리 없이 탈 수 있는 바이크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인지도는 별점 4개, 제가 볼 땐 별점 5개 줘도 무리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AS는 너무나 많이 팔려 있고 또 혼다이기 때문에 AS는 이제 별점 4개를 줬습니다. 난이도는 별점 하나로 우리 매뉴얼 바이크 입문용에는 정말 딱이지 않나. 4단이고요. 5단인가요? 4단인가요? 그래서 매뉴얼도 이제 많은 기어 변속도 필요 없고, 또 기어 변속을 배울 때 이제 딱 기어 변속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뭐 시트고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매뉴얼 바이크 배울 때는 정말 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이제 스즈키 GXX S125 ABS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레플리카 스타일의 모델에 이어서 네이키드 모델로 나온 그 모델인데요. 디자인 굉장히 이쁘죠. 이 네이키드 모델이고, 그 코트급, 뭐 미들급, 이제 뭐 실제로 보면 좀 크게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키드 모델을 원하고 또 스포티한 그런 약간 감성을 원한다면은 이 모델이 굉장히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차 가격은 420만원 정도로 좀 비교적 높은 가격이고요. 중고 가격은 이제 300에서 350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바이크다 보니까 중고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고는 785로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타실 때 큰 무리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바이크다 보니까 인지도는 한 2개 정도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AS는 별점 3개, 난이도는 별점 2개, 매뉴얼 바이크다 보니까 그리고 완전 쉽지는 않으니까 별점 2개를 줬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바이크는 벤틀리 TNT 125입니다.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로 정말 좋은 바이크인데, 수입사도 좀 전폭적인 약간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판매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은 바이크. 좀 디자인도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좀 여러 가지 좀 보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심하다 보니 구입하시는 분들은 딱 좋아하고, 아닌 분들은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신차 가격은 280만원 정도고요. 중고 가격은 이제 170에서 230만. 그렇게 중고도 많은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가격도 이제 좀 높은 가격대로 많이 되어 있고요. 시트고는 780으로 무난합니다. 그래서 인지도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별점 하나를 줬고요. AS도 그러다 보니까 별점 하나, 그리고 난이도는 매뉴얼 바이크고 하다 보니까 별점 2개를 줬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이제 클래식 스타일이고요. 이 클래식 스타일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입문하실 때 또 여성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또 좋아하는 그런 바이크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클래식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FB 몬디알 파가니 125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바이크이기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이 439만원 정도로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카페 레이서 스타일로 이 125cc 안에서 좀 즐길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고, 또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릴리아랑 이제 동일한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건 또 괜찮아서 또 이렇게 선택하실 때 괜찮은 바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많이 안 팔렸다 보니까 인지도가 별점 하나고, 그에 따른 이제 AS도 이제 별점이 2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난이도도 이제 포지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입문하실 때는 그래도 좀 까다로울 수 있고, 매뉴얼 바이크라는 점에서 난이도가 3개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이제 똑같은 FB 몬디알 힙스터 125. 아까 요 모델이랑 똑같고 이제 카울만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비교적 요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하가니는 많이 안 알려졌다 보니까 요 몬디알은 그래도 좀 선택을 하실 때 괜찮은 바이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좀 생각하실 게 이제 잔고장이 좀 있어요. 뭐 번호판 풀림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아니면 여기 관심 있다 하시면 이제 카페를 가입해서 좀 정보를 습득하시는 게 좋죠. 뭐 어떤 바이크든 간에 그 바이크에 카페가 있으면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 카페의 정보를 습득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신차 가격은 429만원으로 이제 아까 이제 카울이 좀 벗겨지다 보니까 한 10만원 정도 싸고요. 중고 가격은 이제 300에서 370만, 혹은 뭐 400만 이상을 호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커스텀을 한 바이크는 이제 커스텀 비용도 같이 받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격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시트고는 785로 무난하고요. 인지도는 아까와 비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 클래식 바이크나 이제 125cc 중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니아도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인지도가 있어서 이제 별점 3개를 드리고, AS는 2개, 난이도는 매뉴얼 바이크다 보니까 2개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SIM사의 울프 125. 요거 같은 경우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우리 민초님이 타고 다니는 바이크로도 알려져 있고, 또 민초님이 타다 보니까 엄청나게 홍보가 돼서 이제 울프 125가 다 막 동나고, 사람들 입문할 때 막 울프로 입문하고 막 울프 막 매물이 없고 막 이런 경우도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 가격도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가격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제 그래서 신차 가격은 298만원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단종이 되었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은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써주시고, 민초님 혹시 아시면 좀 써주시고. 신차 가격은 298만, 중고는 한 150에서 200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트고는 790으로 네이키드 치고는, 클래식 스타일 치고는 조금 높습니다. 막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높다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고요. 인지도는 요 별점 4개, 이제 거의 민초님 지분이 별 2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AS는 별점 2개입니다. 아무래도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적인 센터에서는 125cc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웬만한 정비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AS는 별점 2개 정도 줬고요. 매뉴얼 바이크라서 이제 난이도는 별점 2개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크는 이제 이탈젯 그리폰 125입니다. 요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125cc의 클래식 바이크인데, 신차 가격은 249만원으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중고 가격은 170에서 220만, 신차에 비해서는 중고 가격이 조금 높게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고는 아까 울프와 동일한 790mm 정도고요. 인지도는 클래식 바이크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지도는 별점 3개를 줬습니다. AS는 아까와 비슷한 별점 2개, 난이도는 매뉴얼 바이크고 하다 보니까 별점 2개를 줬습니다. 이탈젯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잔고장이 뭐 있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좀 구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크는 룽자 부케너 125입니다. 이 부케너 125는 타고 있는 오너한테 물어봐도, 그 오너라 하면은 지난번에 캠핑을 갔던 현지한테 물어봐도, 야, 이거 어디 바이크야? 했더니 몰라요, 그냥 부케너 125인데요 이러는 만큼 이거 타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이게 어느 메이커인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룽지아라는 중국에서 만드는 회사인데, 이 부케너 125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수입사에서 수입을 해서 이렇게 팔리게 된 바이크고요. 아까 이제 그리폰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중고 가격은 230에서 250만, 좀 어느 정도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요거 특징이라면은 이제 언머플러로 되어 있어서 이제 클래식 감성을 좀 더 극대화하고 이쁘고, 좀 소리가 의외로 괜찮아요. 그래서 순정 머플러도 충분히 재밌게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좀 특징이 있고, 시트고는 755,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발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지도는 별점 2개, AS는 이제 그렇게 많이 팔려 있고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바이크다 보니까 AS는 하나, 그리고 난이도는 매뉴얼 바이크라서 2개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R 모터스에서 나오는 아킬라 125인데요.
요것도 괜찮은 바이크인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괜찮은 바이크를 하면은 요것도 괜찮은데 라는 정도의 생각,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125cc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법 덩치가 큽니다. 제가 사진을 혹시 잘못 보았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신차 가격은 409만원 정도, 좀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 가격은 340에서 380만. 중고 매물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안 팔렸다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고, 시트고는 710으로 거의 할리처럼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정말 다리가 구부러질 정도로 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키 작은 여성분들이나 키 작은 남성분들도 입문하실 때 괜찮을 텐데, 조금 난이도를 높인 이유는 덩치가 어느 정도 있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난이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는 2개, 그리고 에이스는 2개, 난이도는 별점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다의 슈퍼커브 125, 요거 빠지면 섭하죠. 거의 매니아도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이 팔렸고요. 처음에 이거를 보면은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배달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계속 보다 보면은 완전히 다른 바이크, 완전히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이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클래식 바이크에 관심이 생기니까 이게 이쁘게 보이더라고. 이게 사람 눈이 달라진다고 이게 이뻐. 지금 저도 이뻐요. 지금 봐도.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465만원. 좀 많이 비싸죠. 네, 많이 비쌉니다. 그만큼 매니아도 많고 또 비싸도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중고 가격은 360에서 430만 정도로 되어 있고, 좀 더 싼 바이크도 있을 텐데, 요 정도 가격이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바이크를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트고는 780, 그래서 인지도는 별점 4개, 그리고 많이 팔리고, 또 혼다니까 또 AS는 별점 4개, 그리고 난이도는 2개, 매뉴얼 바이크지만 약간 애매해요. 누가 볼 때는 이걸 스쿠터로 보기도 하고, 누가 볼 때는 매뉴얼 바이크로 보기도 하는데, 엄연히 이제 기어를 넣기 때문에 매뉴얼 바이크고, 난이도는 2개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쿠터입니다. 대망의 스쿠터인데, 요거를 넣을까 말까도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스쿠터를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바이크가 125에 이제 있기 때문에 스쿠터를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넣었습니다. 그래도 125 중에 스쿠터도 바이크니까요. 자, 그치만 다 넣진 않았어요. 대표적인 것만 넣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혼다 PCX 125입니다. 요거는 거의 125cc의 스쿠터 중에 거의 대명사죠, 대명사. PCX 125. 125cc 중에 스쿠터 하면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퀵배달 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만큼 퀵배달을 하는 분들이 이거를 쓴다 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업을 하시잖아요. 일단 그러면 연비가 좋아야 되고요. 고장이 잘 안 나야 되고요. 고장이 났더라도 AS가 잘 돼야 되고, 부품이 싸야 되고, 유지비용 싸야 돼. 뭐 이런 장점들만 있어야 이 퀵배달 하시는 분들이 매일 타고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증명된 바이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탄다고 이제 뭐 퀵배달로 막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뭐 이런 그런 뭐 서글픔은 있을 수 있어도, 뭐 내가 편하고 잘 나가고 하면은 장땡 아닌가? 제가 타기도 했고, 제가 타면서 느꼈는데, 와, 정말 진짜 좋습니다. 진짜 편하고, 지금 만약에 스쿠터를 하나 더 실용적인 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요거를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차 가격은 400만원 정도, 중고 가격은 200에서 360만원 정도, 팔린 지도 오래됐고 연식도 다양하고 상태도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하시고 파소에서 혹은 온라인 구매처에서 센터에서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양각색의 매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고 매물 구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바이크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바이크가 있어요. 너무 싸다고 덜렁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고 가격은 200에서 360만 정도, 그래서 한 괜찮은 바이크 살려면 한 300에서 340만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트고는 760mm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게 들어가지만, 이게 시트 폭이 좀 넓어서 그래도 좀 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지도는 뭐 만점, 그 다음에 AS는 혼다이기도 하고 많이 팔렸고, 너무나 많이 팔렸고 하다 보니까 AS는 별점 4개, 난이도는 스쿠터인데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2개를 줬고요. 특이사항이라면 17년식 이상은 스마트 키가 적용되어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그냥 키가 안에 있고 그냥
키만 돌리면은 바로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또 좋고요.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이제 이 P6를 대항할 바로 NMAX입니다. NMAX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다음으로 나왔는데 많이 팔리기도 했고요. 완성도도 또 높게 나왔다 보니까 많은 또 사람들이 요걸로 갈아타기도 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특이사항으로는 이 P6에 없는 이 ABS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난 좀 더 안전하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NMAX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출력이나 이런 것도 이 P6 못지않게 잘 나가고 하다 보니까 또 야마하를 선호한다, 난 야마하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NMAX가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선택안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400만 정도로 되어 있고 중고 가격은 250에서 330만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출시된 게 이제 P6보다 좀 늦게 출시됐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게 되어 있고 시트고는 비슷해요. 765mm. 인지도는 P6보다 조금은 덜 알려져서 그래도 별점을 4개 줬고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AS는 별점 4개 야마이기도 하고 MX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별점 4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별점 2개. 좀 이것도 출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별점 2개를 줬고요. 특이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S가 모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드릴 바이크는 이제 스즈키 버그만 125cc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출시되어 있고 또 많이 팔리기도 했죠.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싸용. 460만원 정도고요. 중고는 300에서 370만. 매물은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고 매물이. 시트고는 735고요. 인지도는 이제 아까 두 바이크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지도는 3개를 줬고 AS는 별점 3개를 줬습니다. 난이도는 3개를 준 거는 어느 정도 좀 덩치가 있어요. 125 치고는 덩치가 있어서 별점 3개를 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디자인을 한번 좀 바꿀 때 되지 않았나. 이런 둥글둥글하고 이제 약간 보들보들한 그런 디자인은 좀 예전 디자인이고 요즘의 시대에 맞게 좀 유려한 디자인으로 좀 날카로운 디자인도 좀 어느 정도 좀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또 옛날 사고를 너무 오래 우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좀 여담이라면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야마 트리시티 125입니다. 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거라면은 앞바퀴가 2개라는 점에서 좀 안정적으로 코너라든지 노면 추적 능력이 좀 좋다는 점에서 요 트리시티 125cc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를 여기서 얻은 이제 지오메트리 그런 기술을 접목시킨 게 이제 나이켄이죠. 나이켄을 요거랑 같은 지오메트리를 좀 개량을 해가지고 나이켄을 적용을 시켰고, 아무튼 요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캡스였나요? 이제 안전보안사에서 공식 바이크로 좀 썼던 것도 좀 유명하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앞쪽에 이런 복잡한 구조물이 많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450만 정도고요. 중고 가격은 230에서 330만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고는 780으로 무난한 사이즈, 무난한 높이로 보여지고요. 인지도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그렇게는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제 별점 3개를 줬고, AS는 부품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별점 4개. 난이도는 처음에는 폭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난이도 3개를 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난이도 2개로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고, 적응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편하고 코너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더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빠지면 섭한 베스파 프리마베라 125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매니아도 많고 또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고, 또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도 좋아해지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카페도 많고 모임도 많고 막 그런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신차 가격은 이제 420만 정도로 되어 있고요. 중고 가격은 240에서 380만.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도 타기 때문에, 혹은 바이크 타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하면은 요 베스파를 사서 모임에 가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시트고는 780으로 무난하고요. 인지도는 별점 4개. 제가 볼 땐 별점 5개를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바이크고요. 스쿠터고요. AS는 별점 3개입니다. 지금의 AS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별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난이도는 별점 2개로 주고, 특이사항이라면은 이쁜 스쿠터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욕먹는 거 아닌가? 농담입니다. 자, 스즈키, 그 다음에 어드레스 V125SS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스프린트 바이크 중에서, 스프린트 스쿠터 중에서 정말 많은 매니아도 있고 많이 팔렸던 그런 바이크죠. 어드레스 타봤어? 어드레스 타고 윌리 해봤어? 막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여담이 있을 만큼 유명한 바이크고요. 가격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은 선택을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이제 259만원, 그리고 중고는 180에서 210만, 시트고는 740으로 낮아서 많은 분들이 좀 무난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인지도는 별점 4개, 그 다음에 에이스도 그에 따른 별점 4개, 난이도는 가볍고 잘 나가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스쿠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별점 2개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드릴 바이크는 SIM사의 ZS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많이 팔리지도 않고 매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소개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고요. 신차 가격은 340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40만 정도고, 중고는 200에서 240만 정도, 시트고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좀 정보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한 700, 한 5, 60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인지도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별점 1, 에이스는 별점 2개, 난이도는 별점 2개 이렇게 줬습니다. 자, 마지막 바이크입니다. 혼다 나비 110이고요. 이거는 이제 신차는 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렇게 모델이 좀 다양합니다. 또 매뉴얼 바이크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이제 혼다에서 나오는 MXX 125랑 좀 비교가 많이 돼서 좀 매뉴얼 바이크가 좀 부담스럽다, 나는 어느 정도 스로틀 감이라든지 이 이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또 적합한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차 가격은 미지수입니다. 얼마에 출시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고는 지금 120에서 180만, 매물도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시트고는 765mm로 이제 많은 분들이 무난하게 타실 수 있는 높이고요. 인지도는 별점 2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별점 2개, 에이스도 별점 3개, 난이도는 별점 1, 스쿠터이고 작고 가볍다 보니까 다루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별점 1를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딱 해가지고 제가 하나씩 뽑아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바이크가 제일 좋은 바이크다. 내가 사고 싶은 바이크가 아무리 사람들이 나쁘다 해도 이게 제일 좋은 바이크야. 예를 들어서 누가 그 바이크를 사고 싶어 해. 근데 그 바이크가 왜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한마디만 딱 던지면 됩니다. 야, 그거 왜 사? 이러면은 그 사람이 거의 1시간, 2시간이고 이 바이크가 왜 좋은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면 됩니다. 125cc에서는 이거 산다고 해서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정도로 안 좋은 바이크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서, 어느 정도의 좀 수고로움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기술이 많이 상향 표준화되어 있어서 125cc에서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바이크, 내가 원하는 가격 혹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 내가 원하는 메이커 이렇게 구입하시면 되니까 구입을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혔나요? 어떤 바이크를 사야 될지 알겠나요? 이제 처음에 소개드린 3가지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하시고 이 바이크 중에서 혹은 이 바이크 말고도 또 바이크를 찾으셔가지고 좋은 바이크 입문을 하셔가지고 재밌게 라이딩을 하면서 또 기변을 하거나 아니면 125 안에서 여러 가지 바이크를 타면서 좀 더 즐기거나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즐거운 라이딩 되시고요. 또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알려드릴 게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